세를 강화해야 돼. 예. 네. 결국은 보편적으로 강화해야 해. 결국은 부동산 갖고 있으면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기본적으로 서구처럼 높이고 그래서 한 번 보유하는 정도로 끝나게 네. 자기가 살 집 아니면은 계속 이걸로 투자하지 못하게 보유세 자체를 강화해야 된다. 그러자 이광수 대표님은 그러면은 이게 수용성이 떨어지고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종부세부터 조져. 초고가부터 시작하자. 초고가에서 엄청 강하게 조져가지고 여기서 입을 딱 벌어지게 만들어야 된다. 효능감을. 그리고 이거를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달 쪼개서 내게. 그래서 매달 느끼도록 아 이거 부담된다. 예. 자 그런 방을 저 내놓으셨고. 어제부로 이제 강남은 못 가는 걸로. 자 그리고 한 분 더 교수님께서는 아니 그게 거래세를 완화해야 돼. 거래세를 완화해야 돼. 세 분이 각각 방점은 달랐어요. 방점은 달라가지고 아주 재밌는 토론이었습니다 사실. 왜냐면 다 이유가 있었잖아요. 이 이유가 있었는데 어제 어디 요 얘기는 우리가 제 수준에서는 이걸 결론을 낼 수는 없을 것 같고 각각 일리가 있고 그리고 시장 상황 또 때에 맞춰서 이걸 잘 섞어 써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공급 얘기를 어제 하기로 했거든요. 공급이 정말 부족한가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실제 공급은 부족하다. 크게 다룰 수 있는데 부동산 얘기만 나오면 공급이 부족하다고 바로 이어지거든요. 공급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 수치로 보면 그 윤석열 정부에서 공급이 계속 줄었죠. 그건 확실한데. 예. 그 부족한 건 사실인데 그것 때문에 집값이 이렇게 폭등한다. 바로 연결시키기는 어렵고 약간 투기 소요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 부족한 거는 사실이니까 공급을 열심히 해야 하는 거는 그건 그건 당연하게 맞다. 예. 우리 해야 되겠죠.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광수 대표님은요. 예, 단기적으로만 보면 입주 물량하고 그리고 분양 물량 다 착공 물량 감소했기 때문에 특히 윤석열 때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건 맞죠. 그래서 공급이 필요합니다.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은 부족했다에 꼭 찍어야 될 들어가야 될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뭡니까? 항상 항상 공급은 부족했다. 아 언제 풍족한 적이 없었다. 뭐 그 일개 신도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지속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시장을 판단할 때 항상 공급은 부족했다. 그래서 공급 부족만을 원인으로 잡으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공급은 항상 부족해서 갑자기 집값이 올랐다는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소장님하고 동의하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한 건 맞는데 예. 공급 부족을 가지고 다 이 부동산 폭등의 원인으로 해설하면 안 된다. 예, 공급 부족을 얘기하는 분들이 늘 공급 부족을 얘기해요. 예컨대 문재인 정부 때는 공급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도 가격이 올라갔는데 다른 원인에 의해서 금융이나 세제 원인에 의해서 올라갔는데 그때도 공급 부족이다. 그러니까 늘 이거는 공급 부족이다. 부동산 업자들의 논리구나. 네. 계속 공급하려고. 네.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거는 해결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 원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궁지에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거 공급 부족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맞습니다. 말하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그렇죠. 부동산 폭등이 당연한 걸로 돼버리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사가 되는 가격이 거다. 계속 오르니까 무조건 집 사. 그래서 급한 마음에 지금 30대와 20대가 집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부족을 오히려 부동산 공급하는 쪽에서 항상 얘기하는데 그것은 공급 부족이니까 지금 집을 사야 돼. 예. 그죠? 그 블랙홀 공급 부족 블랙홀에 빠지는 순간 이제 허우적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공급 부족은 사실이나 네. 공급 부족으로 가격 폭등을 설명하는 것은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뭐죠? 모든 사람이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집은 부족하지. 그러니까 거기에 정확하게 결부돼요. 딱 매치가 되죠. 이게 마인드 세트를 만들어 주는 거구나. 예, 부족해, 언론들 부족해. 뭐 방송 늘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집에 가면 부모님들이 야 지금이라도 빨리 사. 집은 부족하니까. 부족해. 근데 대출 안 해줘. 그러니까 정부 욕을 하기 시작. 마음이 막 조급해져 막. 예, 대출이라도 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이 분은 아주 음모론이에요. 두 분이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정책 한쪽만 보면 문제가 생겨요. 네. 공급이 없이 해결된 적은 전 세계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공급은 해야 돼. 근데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부족은 계속 이어져 왔어요. 항상. 그러면 그걸 최소화하는 걸 생각해야죠. 말씀하신 조세 정책도 같이 있어야 되고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감. 제가 이거죠. 차를 사야겠는데 지금 차들이 몇 대 없어. 근데 다른 차를 살 수도 있잖아요. 기다릴 수도 있고 뭐 특이한 시장이지만 우리 주택 시장은 근데 똑같은 전기차인데 갑자기 다른 데서 더 좋은데 더 싸게 팔겠다고 예고를 했어요. 네. 근데 확정적이야. 공장도 지었어. 그러면 지금 사나요? 6개월 있다 나온 게 확실해. 그럼 6개월 기다릴 안 기다리죠. 그게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 노태우 정부 때 처음에 1년은 고생했어요. 100만 원, 200만 원 한다고 던졌을 때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이거 어떻게 되냐. 그런데 1년 지나고 보니까 진짜 막 땅 파기 시작하거든요. 그러고서 10년 동안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일 집값이 안정된 때가 그때잖아요. 그걸 우리가 한번 100만 호가 공급될 예정이니까. 예정인데도 집값이 안정됐어요. 그 기대감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기다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측면이네요. 부족해. 알아요. 해서 알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있으니 예. 집이 나올 거야. 그렇죠. 해서 바뀌는 그걸 거죠. 상쇄시키는. 이게 또 일리 있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 다스베이다 그저 MB 제가 엄청 싫어하지만 네. 부동산 정책은 잘했어요. 건설사 출신이다 보니까 보금자리 던졌잖아요. 보금자리를 2010년 9년도에 던졌는데 그때 집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충분하다는 게 줄 수 있는 심리적 효과를 말씀하시는 거네. 충분하지는 않아요. 서울은 계속 지어도 지금 모자라요. 한 5년 10년. 그런데 이제 공급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것이 주는 심리적 그것도 효과. 좋은 자리에 싸게. 그런 보금자리를 심리적 던질 때 저 평당 가격이 강남이 그 당시 한 3천 정도 했어요. 그러면 한 9억 10억 되잖아요. 근데 그때 5억에 분양을 쳤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4년 5년 동안 박근혜가 펌핑하기 전까지는 서울 집값은 안정되고 또 지방은 또 풀어줬어요. 그럼 우리가 아군 정권을 떠나서 좋은 전술은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입주 물량이 12,000개였어요. 한 해. 2009년도 10년도 8년도 터지고 나서. 그런데도 집값이 안정됐던 이유를 우리가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좀 물량 수정 보완해서 기대 물량이 주는 기대 효과로 이 심리적 효과로 이게 완전히 잡았었죠. 그런 면도 그래서 있다. 이번에 그런 면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계속 한 몇 달 전부터 주장하는 게 서리풀지구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들으셨죠? 서리풀지구 뭐. 예,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남구 양재역 원지동하고 신원동 이쪽이거든요. 거기 2만 세대예요. 2만 세대를 반값에 분양하면 어떻게 될까요? 강남이에요. 반값에. 저부터도 기다리고 다 기다릴 거요. 반값에. 네. 대신 여기서는 공급인데 그 공급이 지금 시세보다 훨씬 낮을 것이다. 완전히요. 반값이요. 그러면 이거를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네네. 제가 계산해 봤으니까. 이게 제 말은 그 업자들이 업자가 아니죠. 이거는 국가에서 공공으로 국가가 올해 2월 2일하고 6월 1일에 거의 지정을 했어요. 18,000호, 2,000호 그래서 2만 호예요. 이게 지금 교수님 말씀은 이거네요. 그 물량이 항상 부족하다고 알아요. 생각해서 사람들이 조급해지고 그게 가격을 끌어올리는 이유이자 또 핑계가 되니까 물량을 온다. 그렇죠. 정부가 물량을 확실히 온다고 알려주고 그리고 그 물량이 근데 그 자리도 좋고 주변 가격도 싸고. 다 좋은데 주변 시세 절반이 될 거야. 네네. 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져. 아니 한 번만 던져도 돼요. 한 번만 확실하게 탁 던지는 순간 그게 가능합니까? 예, 자, 예, 요- 예. 요런 꾸준한 공급을 할 거다라고 하는 신호를 주는 건 되게 중요하고 중요하고 지금 이제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는 늘 근곡 부족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핑계 삼으니까. 예컨대 22년도에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집값이 떨어졌거든요. 예. 그때는 그럼 공급이 많이 해서 떨어졌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급은 결정적이지는 않아. 예. 가격하고 꾸준히 공급하는 직결되진 거. 않아. 하지만 예. 심리적 효과는 확실히 있어. 예. 그러니까 이 방안은 어떠세요? 절반 가격에 좋은 아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어떻게 공급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어제 세제하고 이제 연결을 시키면 예. 제가 좀 그걸 강조했는데 실제 들어가서 살아야 이제 세제 혜택을 그렇죠. 받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전월세가 좀 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이미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니까 그 사람들은 갑자기 또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아니, 공급에 대해서 그- 마무리하고. 예.
그러니까 빈트를. 그 전 월세를 그 흡수할 수 있는 공급을 해야 한다. 그러면은 저렴하게 공급해야 돼. 아, 그렇지. 똑같은 얘기죠. 지금. 예, 저렴하게 공급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전세 가격은 기존의 매매가의 한 절반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의 주택을 가격을 살 수 있는. 그럼 아예 주택을- 지금 한문도 교수님 얘기하고 연결하자면 네네. 당신 전세 가격으로 좋은 집 살 수 있어. 좋은 그렇게 지역에. 되죠. 그러면 진짜 사람들 박수치고 환호하죠. 진짜로. 그렇게 세제 정책과 공급 정책을 연결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 이미 세제 정책을 이제 잘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까지 딱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리가 뭔지 모르지만 잘 방향이 가는 이현수 것 같은 대표님 심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환이 오죠. 그러니까 그죠? 이 논리를 잘 이제 보시면 네. 공급 때문에 집값이 안정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수요를 안정시켜서 심리. 안정시킨다는 거죠. 그렇지. 심리적으로.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걸 그렇죠.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공급 그 자체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예를 들어서 100만, 200만 가구를 예전처럼 쏟아부으면 돼요. 그렇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안 되지. 그건 안 되기 땅이 때문에 없어. 결국에 이 공급을 통해서 어떻게 수요를 조절하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한문도 교수님은 그런 저렴한 분양 가격의 아파트가 공급될 거니까 지금 무리하지 마세요. 그렇죠, 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예. 결국 수요가 집값을 움직인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그렇지. 수요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요. 수요는요.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에 움직이잖아요. 네. 이 심리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과거에 없던 일이 벌어져야 움직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맞아요. 아까 그 얘기는 이명박 때처럼 똑같이 하면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건 이미 제가 조사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제 의견이니까. 그러니까 심리는 뭐냐면 그래서 파괴적이에요. 효과를 더 주려면 맞아요. 좀 더 큰 효과를 내면 파괴적이에요. 어떻게 파괴적이에요? 그때는 파괴적이었어요. 강남에 반가 아파트가 나오니까 갑자기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이번에 어떻게 더 파괴적이 됩니까? 전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봐주세요. 한강을 매립하자. 예를 들면 전례 없는 거를 예를 들면요. 찾으시니까. 경부고속도로 지하로를 만든 다음에 네. 그 위에 임대주택을 만들자. 예를 들자면 네. 그러니까 그 좋은 정도로 아니에요, 맞아요. 파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압구정동이요. 물론 진짜 한강을 매립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충격을 주자. 그렇죠. 그 지점이에요.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 다 깔아버리고 지하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고속도로 밑으로 놓고 아파트 쫙 짓자. 그럼 그 옆에 초고가 옆에 임대주택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공급을 할 수 있냐가 핵심이에요. 공직에 보내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아니, 아니, 얘기해야 아니, 저 아는 좋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예전에 어.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 때도 막 강북에서 난리 나니까 강남을 개발합니다. 압구정동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한강을 매립해서 만든 데가 압구정이에요. 그렇죠. 그건 맞아요. 그렇게 파괴적이어야 돼요. 어. 그 파괴성을 갖고 있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예기치 못해. 그 이명박 때 성공 요인 중에 하나는 어머 여기 반값이 나와 진짜로? 맞아요. 그렇게 예기치 못한 거였으니 지금 똑같은 걸 해도 효과는 있으나 그때만큼은 안 나올 것 같아서 에이, 똑같이 나와요. 똑같은데. 그렇게 나오면 이제는 개수를 셀 거예요. 어. 야, 그 5천 가구밖에 안 되잖아. 10,000 가구밖에 안 되잖아. 개수를 셀 거야. 그땐 개수를 안 셌어요. 왜냐면 놀랬거든. 그래서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발상을 전환해서 충격적으로 던져 버리면 예. 시장이 반응하게 돼 있고 그 모멘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모멘텀을 확 당겨가지고 네. 네. 끌고 가야 된다. 그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공급이에요. 시장에 만개한다고 갑자기 변하지 않는데 그렇죠. 그런 충격받게 모멘텀을 던지면 어머 별할 건가 보다 진짜로. 그렇죠. 이광수 그런 조짐이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 이광수 대표님은 전례 없는 그렇죠. 정책 이거를 많이 그걸 강조하시는데 강조하시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렴하게 공급해야 된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야 된다. 또 하나 추가할 게 그 저렴성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생각해요. 우리 소장님은 매우 학구적으로 네네. 말씀하시고 우리 그 이광수 대표님은 지금 거기다가 양념을 쳐가지고 예. 킥이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저렴하게 부담 가능하게 공급을 했어. 근데 그게 가격이 계속 올랐거든요. 투기의 대상이 됐어요. 그거조차. 예, 기존에 해왔었던 공급의 방식은 싸게 공급을 했는데 그게 가격이 올라서 시세 차익을 초기 분양자가 누린 거고 그걸 우리가 로또라고 불렀잖아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로또화를 분양이라고 방지하는 로또 분양이라고 불렀죠. 예. 그걸 방지하려면 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 임대부
하는 아예? 게 좋다. 아, 예, 토지 임대부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좀 그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그럼 공산주의란 말 어디서 튀어나올 텐데. 아니 이미 해봤어요. 어제 해봤습니다. 이미 여러 번 해봤기 해봤는데, 때문에 예. SSC가 마곡지구에 공급을 했거든요. 근데 예. 이제 59제곱미터 25평형을 건물이 3억 가까이 분양을 했고 월 토지 임대료는 66만 원이에요. 그리고 84제곱미터는 4억 900만 원. 그러니까 4억 정도의 싸다 싸 진짜로. 94만 원이에요. 근데 이 근처에 있는 그 아파트의 같은 평형의 전세가가 얼마냐면 평균 한 7억 원. 그다음에 9억 원이에요. 반값이네. 예, 예. 그런데 요거를 아까 토지 임대료를 전월세 전환율을 해서 전세로 전세라고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59제곱미터는 4억 8천, 전용 84제곱미터는 그렇게도 훨씬 6억 싸네. 7천. 그러니까 전세가보다 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갈까 말까, 내가 전세로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 토지임대부 주택에 들어가 살아야 되느냐. 토지임대부 주택의 장점은 주거 안정성이거든요. 그렇지. 2년 4년 있다 이사갈 필요가 없고, 그리고 내가 분양받은 분양 가격 계속 유지될까 아니면 좀 올라갈까. 요게 고려 요인인데 여기에 청약 경쟁률이 엄청 낮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전세가와 이 지금 전월세 전환율을 그 환산해서 한 가격하고 2억 정도 차이 나는데 저는 토지 임대료를 좀 올려갖고 전세가하고 비슷하게 해도. 분양을 해도 예. 왜냐하면 전세가밖에 안 되니까. 예. 전세가로 자기가 소유할 수 있으니까. 전세 비용을 내면서 내 집이 생긴다. 그리고 주거 안정성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기존에 있는 서울에 있는 전세 수요를 엄청나게 흡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공을 많이 지어야 돼요. 예. 그렇죠. 공공을 진짜 많이 지어야 돼요. 민간이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예, 서울에서는 예. 이거 하려면 공공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공의 땅 위에다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공급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데 어떤 공급을 할 거냐. 기존에 해왔었던 공급의 방식은 이거는 투기에 그 이용이 됐고 로또화가 됐고 대통령도 굉장히 그걸 많이 강조했거든요. 로또화를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정책을 만들어도 그 빈틈을 찾아내서 다 시장에서 자기 이익으로 전환해서 예. 항상 이길 수가 없었잖아요. 그게 이번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예. 이렇게 그 토지 임대부라든가 예. 그렇게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자. 예. 좋은 방향 이게 같은데. 이제 저 로또를 방지하기 위한 좋은 대안인데 네. 저는 이제 이렇게 공급하는 방식도 좋고 또 이걸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SH 땅이거든요. 예, SH.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서 조금만 얹으면 분양가가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로또 분쟁이 쌓이잖아요. 싸게 사가지고 또 판다 막 이런 거. 나중에. 예, 이거는 이제 로또가 없잖아요. 우리 소위 말씀하신 로또를 막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10년 전매 제한이었어요. 기본이. 신문. 나라에서 이렇게 땅을 가지고 할 때. 그러면 누가 생각해도 예를 들어서 제가 15년으로 하고 갈게 이거를. 예. 그러면 이게 로또가 될 수가 있나요? 그럴 데 없죠. 없죠. 그럼 끝난 얘기잖아요. 어. 그러면 전세가에 분양할 수 있는 땅을 왜 토지 임대부를 하는 이유는 로또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개를 같이 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죠. 일반 사람 입장에서. 전매 제한을 길게 그렇죠. 해가지고 그 15년인데 부득이하게 이사 가게 됐어. 20년으로 해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연도별로 차등을 둬서 만약에 7년 있다 하면 이경수 대표 50년으로 하자 그런다. 그렇죠. 분배하는 형식으로 하면 꿈도 꾸지 마라 그러면서. 이 로또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의지만 있으면. 그러니까요. 전매 제한이라든가 토지 임대부라든가 강력하게 걸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강하게. 지금 저희가 이게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에요, 예, 진짜. 진짜요. 이걸 잡는 걸 놓치잖아요. 이재명 정부 큰일 납니다. 네네. 그렇죠. 큰일 납니다. 그리고 진보 정부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건 지금 비상 사태라고 생각하고 진짜 그렇죠. 비상한 각오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격적이고 파괴적인 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이 체제 자체를 이 체제 자체를 무너뜨려. 그래서 우리가 아니고. 복도기를 지금 출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이재명 정부조차 일 잘한다고 하는 일머리가 좋다고 하는 예. 그리고 지자체장을 거쳐가지고 행정에도 밝다고 하는 이 정부에서조차 이걸 해결해내지 못하면 아유
그렇죠. 이 진보 정권은 부동산 못해라고 인식이 굳혀지게 된단 말이죠. 예.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중요한 봅니다. 지금 이제 불신이 좀 쌓이고 있고 그렇죠. 이미 쌓이기 시작했는데 세제가 나왔고 그 세제에서 부작용을 흡수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을 잘 해내면 그렇죠. 저는 시장을 안정화시킬 그래서 수 있는 저는 공무원한테만 중요한 맡기면 안 되고 공무원이 잘 못한다는 뜻이 네. 아니라 공무원을 넘어서는 네. 민간의 아이디어가 여기 막 보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보태지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 보태주세요. 저 오늘인가 어제 그 용산의 그 정원 있잖아요. 용산 그거를 정원, 네. 국토부에서 주택 공급으로 바꾸겠다고 시찰을 갔습니다. 좋은데. 근데 뭐 제 좀 PR 좀 하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처음에 모방송에 나가서 용산 공원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미군들이 뉴욕에서- 떠난 거길 네? 말하는 거죠. 미군 떠난데 네. 용산 그 뉴욕의 센트럴 파크가 있잖아요. 네. 거기랑 우리나라 용산 그 공원이 되게 넓잖아요. 네, 넓죠. 너무 넓은 것 같아 제 생각에. 그래서 진짜 비교를 넓어요.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14% 정도가 넓어요. 더 커요? 그러면 저 혼자 생각이 14%에다가 청년들 집을 지어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센트럴 파크만큼은 공원으로 하고 똑같이 해주고. 나머지 넘어가는 14%는 네네. 근데 그 와중에 그 시절에 뭐가 나왔냐면 모듈라 주택이 나왔어요. 모듈라 주택이. 네, 그 시점에 또 공교롭게. 그래서 제가 모듈라 주택 얘기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제안하는 것처럼 모 방송에서 했더니 10년 전에. 2016년도인 것 같아요. 네. 민주당 쪽에서 연락이 많이 왔어요. 가가지고 다 설명드렸어요. 계산하고 뭐하고 모듈라 하고 그 당시는 5층밖에 못 줬고 2019년이 되니까 13층이 나옵니다. 모듈러로. 모듈라로. 그러니까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미 해외는요. 미국 뉴욕에는 이미 22층짜리 모듈라가 스틸 프레임을 해서 지어졌고 최초로 2017년도에 이제 공법상으로 문제가 없다. 다 지어지고 지금 잘 보충도. 지내요.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모듈러 하면 좀 쌉니까? 빠르고? 싼 데다가 많이 싸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공사 기간이 엄청 짧아집니다. 얼마나 짧아요? 보통 우리가 2년 반, 3년 보는데 아파트 15개월, 1년 3개월이면 다 치습니다.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네. 공사 기간을 네네. 실제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시킬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검증이 검증이 돼요. 절반으로. 그거 중요하지. GH에서 어. 그 2019년도가 준공신 게 있어요. 행복주택인데 이게 하던 모듈러예요? 건데 모듈러예요. 190세대를 딱 10월 걸려서 지었어요. 이게 청년 주택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인트는 모듈러를 모듈라가 빨리 돼야 공급하자. 신속하게 공급이 되니까. 신속한 신속 근데 중요하지. 모듈라 법안이 작년에 올라왔거든요. 어. 1년 내내 묻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 이번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대표가 모듈라 주택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미 10년 전부터 계속 되었던 얘기예요. 여기 우리가 계속 얘기하면 됩니다. 여기서 다시. 여기서 이제 계속 넣어주면 이걸로 복도리에서. 제가 볼 때 용산공원도 한 제가 계산하니까 3만 5만 원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물량 나오잖아요. 여기서 아이디어는 네.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모듈러로 청년한테 공급하자. 그렇죠. 14%를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뿐만 아니라 30, 40대, 50대 같이 되죠. 무주택자한테도 네. 같이 같이 공급해야 되죠. 되고요. 그렇죠. 그 세대가 또 중요한 수요층이 그러니까 청년만 얘기하는 거 네. 이 아니에요. 40대 50대는 굉장히 화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집 없은 지가 오래됐어 이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욕 먹을 거 각오해서 하나 말씀드리는데 지금 주택의 구입 연령이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면 결국엔 이게 돈이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오른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연령이 자꾸 내려가요. 끌어당겨서. 그래서 수요가 많아지는 게 문제예요.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 서울 외곽에 한 번도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들이 지금 오르고 있어요. 대출 받아서. 불안하니까. 예. 예. 바로 이 지점에 대해서 이게 또 문제 수요가 변한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수요의 질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양한 거주 형태가 있었는데 그렇지. 지금은 저보다 다 돈만 있으면 그냥 아파트 새 집 이걸 원한다. 신축 새 집.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사람들을 얘기한 거예요. 건설사고 시행사고 뭐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그렇지. 이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다 보니까 과잉해서 수요가 폭증한 상황이 있거든요. 이 수요를 어떻게 할 건가가 사실은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이 수요를 그러니까 그 말씀에 반대 드리는 건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목마르다고 그래서 거기다 계속 뭔가를 해준다. 끝이 없을 수도 있다. 어쩌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모듈러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냐면 예상치 못한 파괴적. 파괴적. 그래서 이제는 모듈러도 좋은데 제한을 해야지, 경부 고속도로를 갈아엎어가지고 모듈러 주택이 질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예, 질이 저는- 떨어질 수준이 예, 아니라 예.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할게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공급 방식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속도도 지금 속도 중요하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눈 번쩍 뜨게 하는 거죠. 예. 야 1년 반이면 돼. 오 진짜야? 그렇죠. 3년 아니야? 이렇게 되면 국가가 한대 그럼 믿음이 예, 가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뭐 중산층 임대주택, 그거 필요해요. 그다음에 예, 주거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토지임대부주택을 그 저렴성을 유지할 수 있는 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중산층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연금에서 보면은 여기에 투자하고 싶어 해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투자하고 싶어 하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 보면 중산층 임대주택에서는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임대료의 8-90%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허.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여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 재정은 그 주거 취약계층 국민연금이 들어온 거 굉장히 중요하겠다. 예. 그게 수익률을 맞춰줘야 되는데 중산층 임대주택은 맞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지금 어떻게 잘 보세요? 이 논리 구조가 이렇게 가다 보면 또 공급이 많이 해야 된다고 가고 있어요. 많이 해야죠. 아니 많이 해야죠. 교수님 많이 하는 건 맞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을 하긴 해야 되는데 심리적 효과 때문에 우리 이광수 대표는 공급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면 또다시 공급이 영원히 부족하니까 공급 부족하는 논리를 제공해 주게 되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공급을 통해서 어떻게 수요를 분산하고 수요를 줄일 수 있는가가 초점에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공공주택을 분양하면 공동소유로 가자. 공동소유로? 예. 파격적이다. 누구와 공동소유를 가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한 집을 한 명이 분양받잖아요. 네. 지금 구조는. 네. 근데 네 명이 분양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네 명이 집을 갖고 있는 효과를 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토지임대부 소장님이 토지임대부를 하는 걸 하면 땅값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땅값을 대는 걸 투자를 받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국민으로부터. 펀드형으로. 그래서 저기에서 임대주택을 줘요. 네. 그럼 임대료를 봐서 네 명이 나눠 갖는 겁니다. 와. 그럼 네 명이 주택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채를 공급해서 네 명의 주택 소유자를 만들어냈어요. 뭐 이건 생각해. 이거를 제가 계속 얘기한 거예요. 예, 펀드 이건 국민리츠고 제가 국민은행 이건 우리가 계속 논의한 거예요. 이건 제가 유일하게 주장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밖에 계시면 안 되고. 아니요. 오래전부터 이미 예전부터 있어 왔어요. 없습니다. 이건 아직 실행된 바가 없다. 네. 실행된 바가 없죠. 아니 그잖아요. 예. 제가 오래전부터 이건 이광수 주장했어요. 대표님이 꾸준히 주장한 예, 거를 알고 있죠. 예를 들면 강남에 재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 분양 아파트가 나오잖아요. 그럼 로또 아파트예요,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공동 소유로 가자는 거예요. 공동소유로 가자. 네. 와.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수익률이 나온다는 말씀이거든요. 자, 잠깐만요. 예. 우리가 세 분은 전문가여서 이게 다 들었던 얘기거나 머릿속에 있지만 들을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다 소화가 안 돼. 공동주택 이번에는 자, 공동주택에서 끊읍시다. 오늘은 공동주택에서 끊고 다음 시간에 그러면 공동주택 얘기를 한번 해봐요. 그게 정말 실현 가능한 건가? 이미 다 있습니다. 계획이? 예, 그럼요. 아주 좋은 아니에요. 예, 제가 다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럼 우리는 처음 듣는 거라 여러분들은 알지만 그게 정말로 가능한 안견이면은 가능하죠. 막 주장해가지고 공동주택을 수면 위로 끌어올 수도 있잖아 우리가. 그러면 한 채를 공급해서 네 명의 수요자를 갖게 돼요. 그럼 수요가 그만큼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집을 그렇게 쉐어한다고 소유를 네. 그러는 걸 우리 일반인들은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설명드리면 문제 이해되세요? 이광수 대표님의 얘기는 지분을 소유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토지의 지분을 소유해서 거기서 이익을 누리자 같이. 그렇습니다. 이런 그러니까요. 그럼 급할 필요가 없어요. 예. 아니 우리 마음이 급해요 지금. 자 여기까지 해놓고 복도기 3차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딱 끊어서 공동 소유. 예. 그러니까 한 채를 공급해서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급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예. 하여튼 저도 이제 의문이 나는 게 많은데. 네, 다음 그러면 번에, 좀 예. 목표도 준비해 주시고, 그럼요. 뭐 해외 사례도 있는데 준비해 주시고, 그렇죠. 우리를 이해시켜 가지고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싶으면은 막 이걸 적극적으로 미는 걸로.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자꾸 돌아가 주세요. 2차 복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